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갓 내린 쓴 커피향, 그리고 구겨진 침구. 이것은 한국의 작은 시골 여관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저렴한 숙소 특유의 냄새였다. 나는 공동 숙소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내 주변에는 어질러진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마치 내 여행 가방과 치열한 전쟁을 치른 것처럼 보였다.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의 한 작은 게스트하우스. 내 이름은 지은, 28살이다. 혼자 여행을 시작한 지 벌써 사흘째. 내 두 발은 지친 몸처럼 아팠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일상의 무거운 업무 이메일, 끝없는 회의, 그리고 말보다 침묵이 더 깊었던 전 연인과의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다. 도움 필요하세요? 문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나는 그 음성은 오래된 마을의 차가운 공기와 묘하게 어울렸다. 고개를 들자 흐트러진 머리에 낡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마치 나도 좀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가방을 닫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나는 얼굴이 살짝 붉어진 차에 대답했다. 그는 허락도 없이 들어왔지만 그 온화함에 나는 금세 마음을 열고 말았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다. 그는 내 옆에 무릎을 꿇고 가방을 살펴보더니 세상 모든 걸 다 담으려는 거야.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며 장난스레 웃었다. 민호는 사진작가였다. 반년간 전국을 떠돌며 사진 한 장과 숙식을 바꾸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부산, 대구, 울산을 거쳐 지금은 안동에서 머물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웃음이 나를 안심시켰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면서 황금빛으로 물든 기와지붕들이 펼쳐졌다. 그 빛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를 끌어내는 듯했다. 우리는 해가 지도록 책과 음악, 그리고 마음속 두려움들을 공유했다. 민호는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다. 진짜 의미 있는 걸 찾지 못한 채로.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나도 다시 사랑에 빠질 자신이 없어요. 그가 내 가득 찬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때론 공간을 비워둬야 해. 그리고 우리는 근처 골목의 작은 식당, 동네 할매집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 사이에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웠다. 식당 안은 오래된 나무와 김치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로 가득했다. 주인은 백발의 할아버지였는데 입술이 움직이기 전부터 눈이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아무 말 없이 막걸리 한 병과 종이컵 2개를 놓고 부엌으로 사라졌다. 민호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종이컵에 좋은 술이라니 이건 혁명인가 아니면 오래 산 지혜인가. 우리는 그날 밤 막걸리와 파전,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머 가득한 이야기 속에서 웃음을 나눴다. 민호는 경상도 사투리로 재치 있는 농담을 연달아 던졌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점점 마음이 녹아가는 걸 느꼈다. 웃음과 술 기운이 어우러져 그 순간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랑 키스해도 될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키스는 달콤하면서도 따뜻했다. 영화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진실된 순간이었다. 그 밤 달빛이 고요히 마을을 감싸는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내 머리카락 끝을 스치는 바람과 그의 손길이 나를 평온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방을 닫는 법보다 마음을 여는 법을 조금은 배운 듯했다. 그날 아침 나는 어깨에 가벼운 가방을 메고 안동의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어제 밤의 여운이 아직도 내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민호와 함께 나눴던 웃음, 그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달빛 아래 속삭였던 약속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이 감정이 과연 현실일까 아니면 그저 여행자의 꿈일까? 내가 입은 옷은 어제 시장에서 산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였다. 허리선을 살짝 감싸주는 디자인에 살짝 드러나는 쇄골이 은은한 매력을 더했다. 발끝에는 오래된 갈색 가죽 샌들이 발랐다. 매일 아침마다 신었던 그 샌들은 발바닥에 딱 맞아 편했지만 가끔은 너무 낡아 내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항의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목에는 할머니가 선물해준 작은 은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골목길 끝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르른 안동 하회마을의 전통 기와 지붕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카페 안은 도자기, 그릇들과 손뜨개 된 쿠션, 그리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하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지은 씨, 오늘도 혼자세요? 갑자기 옆자리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다. 그는 서울에서 온 대학원생이었고 안동의 전통 문화를 연구하러 왔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특유의 도시 사투리와는 달리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내며 나를 웃게 만들었다. 이거 진짜 안동 사투리 맞나? 나도 이젠 좀 배워야겠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준호 씨, 사투리 배우면 저한테 고생길 열리는 거 아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장난칠 거예요. 그러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라며 손뼉을 쳤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는 자신의 연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여행 중의 소소한 일상과 민호와의 만남을 살짝 언급했다. 준호는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여행이란 게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과정이니까요. 라며 깊은 말을 건넸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금 깨닫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때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민호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부드럽고도 조심스러웠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같이 하회마을 야경 보러 갈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좋아. 그럼 저녁에 봐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점점 기울며 온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내 마음도 그 빛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호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 혹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예기치 않은 현실, 그 불확실함이 내 심장을 조금씩 조여왔다. 내가 모르는 사이 안동의 한 골목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우리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가 품은 비밀은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뒤흔들 예고편에 불과했다. 저녁이 되자 나는 하회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고즈넉한 골목길을 따라 전통 한옥들이 늘어서 있고 은은한 등불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한복 치마 자락처럼 나의 연한 베이지 원피스도 부드럽게 몸을 감싸며 춤추는 듯했다. 발끝에 닿는 낡은 갈색 샌들은 여전히 나를 든든히 지탱해 주었다. 목에는 할머니가 준 은목걸이가 달랑달랑 흔들렸다. 민호는 이미 마을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는 바람에 살짝 헝클어져 있었고 카메라는 목에 걸려 있었다. 그는 청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었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사진 속 한 장면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될 거야.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하회마을 야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거든. 나는 그에게 살짝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럼 내가 시간 정지 버튼을 눌러야겠네요. 그래야 우리 둘만의 세계가 생기니까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으며 옛 이야기와 여행의 추억을 나누었다. 민호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건 저번 부산에서 찍은 해운대의 아침이야. 여기선 볼 수 없는 풍경이지?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산 바다는 정말 넓고 깊은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다시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다 민호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다. 지은아, 사실 오늘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낡은 편지가 있었다. 이 사진은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거야. 하회마을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때도 이 마을은 변함없이 아름다웠지. 그리고 이 편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야. 하지만 아버지는 이 편지를 보내지 못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과 편지를 받아들었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민호를 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배어 있었다. 편지에는 사랑과 후회의 감정이 가득했다. 눈물이 살짝 고였다. 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서 뭔가 잊혀진 진실을 찾고 싶어서야. 그리고 너와 함께라면 그 길이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 입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민호가 말하지 않은 과거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지은아, 조심해야 해. 민호가 낮게 속삭였다. 과거는 때로 현재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아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 속에 숨겨진 어둠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하회마을 길목. 나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걸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내 등 뒤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았다. 나의 베이지 원피스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목에 걸린 은목걸이는 살짝 흔들리며 조용히 반짝였다. 이 편지와 사진, 정말 오래된 가족의 비밀 같아.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곳에서 그걸 꺼낸 거야? 민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의 과거가 이 마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여행은 자유로워야 하는데 갑자기 남의 과거와 얽히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민호의 진심이 느껴져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같이 해보자. 하지만 우리 둘 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달빛 아래 낡은 한옥 지붕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느리게 움직였다. 민호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그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겠지.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긴장감 있는 순간이 있다면 내 여행도 꽤 재미있어지겠네? 마치 드라마 찍는 것 같아. 민호도 웃음을 터뜨리며 맞아, 근데 나한테는 액션씬이 빠졌는데 네가 대신 뛰어주면 좋겠다 라고 농담했다. 그 말에 나는 내가 뛰면 아마 뒤뚱뒤뚱 넘어질걸? 이라며 웃었다. 우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민호가 지도를 꺼내 들고 말없이 길을 확인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생각했다. 이 남자 사진만 찍는 줄 알았더니 진짜 탐정 같네. 조용한 마을 안쪽 오래된 서당 앞에 도착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뒤따라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다. 낡은 책들과 고서들이 쌓여 있었고 먼지가 가득한 공기 속에 옛 시간들이 머물러 있었다. 여기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야. 민호가 말했다. 이 서당에서 무언가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서랍을 열어본 뒤 한 권의 두꺼운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는 해져 있었지만 손때가 묻어 있어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글씨는 빗바람 먹으로 꾹꾹 눌러 쓴 듯했고 그 안에는 사랑과 갈등 그리고 어떤 금지된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쓴 약속 같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왜 이걸 숨겨야 했을까?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약속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까지도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여행이란 자유로운 길이어야 하지만 때론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이 우리를 묶어두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서당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이었다. 나는 민호와 눈을 마주쳤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가 찾은 비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당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두운 그림자가 방 안으로 새우며 들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민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그림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낡은 등불을 손에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깊게 팬 주름과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더욱 위험 있게 만들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곳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닙니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진실입니다.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이야기 말이죠.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상처 입히고 마을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도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다가와 낡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보십시오. 오래된 사진과 편지들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죠. 나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 안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함께 바래고 구겨진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낯익으면서도 낯선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했다. 이 편지들은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인가요? 내가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 진실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금기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죠.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숨기는 것인가요? 남자는 깊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우리의 여행은 단순한 자유와 탈출을 넘어선 무거운 책임과 맞닿아 있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결의에 힘입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함께 할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준비하십시오. 문 밖으로 나서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내 원피스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은목걸이가 차갑게 목을 감쌌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심장은 알았다. 이 여정이 나를 진정한 나로 이끌 것임을.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 마을 어딘가에 우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또 다른 눈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안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민호와 다시 만났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이 살랑거렸다. 나는 어제 입었던 베이지 원피스 대신 살짝 어깨가 드러나는 흰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었다. 발에는 편안한 흰 운동화를 신었고 할머니가 준 은목걸이는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다. 민호는 다크 그레이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의 차분한 모습이 오늘의 진지한 분위기를 잘 표현해 주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민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끝을 봐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마을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더 많은 자료를 찾아야 할 거야. 민호가 카메라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사진으로 기록도 남기자. 이 모든 게 나중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우리는 서당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는 조심스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 중년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눈치를 살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복잡했고 말 속에는 비밀스러운 긴장이 깃들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어. 민호가 낮게 말했다.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건 마치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는 것과 같아.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진실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때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민호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 민호가 살짝 몸을 돌려 주변을 살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이 우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거겠지. 조심해야 해. 우리는 더욱 신중해지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았다. 그래,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직은 너무 이르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일은 또 어떤 비밀이 밝혀질까?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정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안동의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햇살은 따사롭게 내리쬐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살짝 몸에 감기는 검은 원피스를 입었다.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에 허리를 은은하게 감싸는 라인이 나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었다. 발끝에는 세련된 검정색 로퍼를 신었고 목에 걸친 은목걸이는 여전히 나의 작은 위안이었다. 민호와 약속한 작은 찻집으로 들어서자 그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카메라는 테이블 옆에 조심스레 놓여 있었고 얼굴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지은아, 오늘 마을 어르신 중 한 분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인데 우리가 찾는 단서를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분을 만나러 가자.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자. 찻집을 나와 곧장 마을 어르신 댁으로 향했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민호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어르신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도 강렬했다. 민호야, 그리고 지은 씨구나. 기다리고 있었다네. 할아버지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구먼.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낡은 액자가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에서 한 권의 낡은 수첩을 꺼내 내밀었다. 이게 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일세. 나는 수첩을 받아들며 조심스레 펼쳤다. 낡은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마치 시간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다. 민호가 말했다. 이 기록을 통해 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 집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민호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누군가 우리를 몰래 따라온 것 같아. 민호가 창문 쪽을 살폈다. 조심해야 해. 이 진실을 지키려는 자들이 아직 많아. 그 순간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진실은 때로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때로는 파괴하기도 하지. 너희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먼. 나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민호가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작은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 아래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내 검은 원피스는 더욱 깊은 음영을 만들었고 목에 걸린 은목걸이가 미묘하게 반짝였다. 창밖엔 고요한 안동의 밤이 펼쳐졌지만 내 마음은 소용돌이치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와 함께 발견한 진실의 조각들은 점점 나를 옥죄어왔다. 아버지의 비밀, 마을 사람들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그 누구도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도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믿음이었다. 문득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민호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나 지금 밖에 있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급히 물었다. 서당 근처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막으려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디야? 내가 갈게. 잠깐만 기다려. 내가 먼저 상황을 파악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방 안에 흐르는 정적이 오히려 공포를 키우는 듯했다. 그때 창문 밑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얼른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속삭이며 몸을 떨었다. 잠시 후 현관문 쪽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했다. 나는 몸을 숨기며 휴대전화로 민회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다. 조심해, 누군가 여기 와 있어. 문이 서서히 열리고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방 안을 살폈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진실 너무 위험해. 그만두는 게 좋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이건 우리의 이야기니까.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내 심장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민호였다. 지은아, 빨리 나와.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해.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심스레 집을 나섰다. 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고 달빛이 길을 비추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정은 이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싸움임을, 그리고 또 하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민호에 대한 애틋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민호를 찾아 나섰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나는 민호와 약속한 골목 입구에 도착했다. 그의 모습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였다. 민호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검은 원피스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목걸이의 은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늦지 않았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응,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정말 긴장돼.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짧은 미소를 나눴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잔뜩 쌓인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해.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많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두 사람은 조심스레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바닥에 깔린 낡은 돌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다. 골목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호가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먼저 들어갈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뒤따라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다. 내부는 어두웠고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가득했다.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며 우리는 고립된 공간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우릴 막으려는 거야. 나는 속삭였다. 그때 벽 한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민호의 아버지와 한 여인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낯이 익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이 사람 누구지? 내가 물었다. 민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열쇠야. 그녀는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 하지만 그 사랑은 숨겨져야만 했지. 갑자기 방 안에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누군가 다가오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끝까지 가보자. 민호가 다짐하듯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꼭 잡으며 답했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우리의 운명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은목걸이를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지난 여정을 되짚고 있었다. 내 검은 원피스는 어젯밤의 긴장감 속에서도 우아하게 나를 감싸주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별빛이 마치 우리 이야기를 지켜보는 듯했다. 민호와의 만남,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마을의 비밀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내 마음속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민호의 이름이 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중요한 소식이야. 어제 우리가 찾은 사진 속 여인의 정체를 알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설레어 있었다. 누구야?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금기시된 인물이야. 하지만 아버지와 그녀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뿐이야.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진실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 나는 깊은 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이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을 찾기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그때 문득 창밖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굳혔다. 누군가가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장이 곧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묻는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안전한 침묵 속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